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자, 2월 11일 목요일, 자, 설 연휴, 음력 설 연휴 첫째 날입니다. 지금, 한 1시 정도 됐고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간단하게 먹고 부모님 모시고 저희 고기리 농장 가서 농장 좀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돼지갈비 먹고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님은 요양사하고 산책 잠깐 나가시고 저는 이제 조금 이따 미팅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정이 좀 밀려서 오늘 오후에 미팅이 하나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미팅 있어서 미팅 가기 전에 좀 영상 하나 찍고 그다음에 미팅하고 와서 운동 조금 하고 그다음에 다시 어머님 아버님을 좀 케어하도록 그렇게 하고 중간중간 시간이 되면 또 영상도 한번 찍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둘째 딸 헬렌이 또 한번 찍어 눌러줬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할 거는 대한항공 요즘 들어서 대한항공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사실은 항공주는 워낙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서 여행하고 항공사 업계는 정말 그나마 초토화됐죠. 여행업계는 진짜 초토화됐고 항공업계는 그나마 물류가 있어서 그래도 근근히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 어찌됐든 코로나 뭐 백신도 점점 사람들이 맞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도 이제 나오고 시작이 됐고 그래서 아마 한 올 가을 정도서부터는 좀 여행을 좀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해외여행은 올 가을서부터 좀 내년 봄 되면 확실히 좀 낮을 것 같고 올 가을서부터 조금씩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활발하지까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찌됐든 올 가을이 됐든 내년 봄이 됐든 이제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아, 그러면 다시 우리가 go back to the normal life로 돌아와 갖고 뭔가 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거에서 시작된 이제 그 주가 흐름이 이제 순환매로 해갖고 원래 그동안 워낙 실적이 안 좋았던 건설주라든지 뭐 이런 항공사 이런 주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게 다시 한번 이 순환매가 한번 일어나면서 또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권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게 잘 마무리가 된다면 어찌됐든 거대 항공사가 다시 탄생하면서 다시 세계 유수 항공사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서 그런 부분들의 이슈하고 지금 사실 뭐 작년 재작년에는 뭐 파이낸셜 피겨를 살펴본다는 게 큰 의미는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워낙 그래서 그래도 약간씩 파이낸셜 피겨도 좀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요즘 최근의 이슈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좀 드릴 말씀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드리면서 대한항공 주가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 기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기업 결합 심사를 하는데 9개국 일단 꼭 받아야 되는 거가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터키 등 9개국이 있고 그다음에 임의적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영국이나 호주 이런 건데 요게 9개국은 도대체 이런 의문을 좀 품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끼리 합병인데 왜 9개 나라에 그걸 얻어야 되느냐. 그건 뭐냐면 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합쳐서 어떤 나라에서 상당히 점유율이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점유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기준이 있겠죠. 각 나라마다. 근데 어찌됐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9개국에서는 점유율이 꽤 되는 거죠. 그래서 점유율이 꽤 되면 이 합병하는 것 자체가 합병해서 뭐 가격을 담합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라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9개국을 심사를 하는 건데 요게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경쟁이 되면서 서로 합병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게 많으니까 서로 합병 승인을 안 해주면서 여러 간 어긋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는 그렇게 뭐 큰 나라들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 9개국이 무사가 통과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또 모르죠. 일본 같은 데가 또 반대할 수도 있고 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일인데 어찌됐든 처음에 터키인데 터키가 무사히 통과가 됐고 대한항공은 다른 나라도 무사히 통과가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한항공이 기대하고 있는 건지 실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3.5조의 유동성을 확보했는데 2020년에 이제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채권단으로부터
1조 2천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2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아시아나가 합병까지 되면서 이게 아주 조금 더 해서 3조 정도의 3.5조의 그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내하고 기판 사업 비행기에 그걸 9,900억 매각을 했고, 유상 증자를 통해서 1조 1,270억을 확보했고, 제주 등 사택을 판매해서 330억, 그 다음에 정부 지원 1조 2천억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 하면 금액이 상당히 꽤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2021년에 송현동 부지를 팔으려고 하는데 서울시하고 지금 합의 중인데 문구에 관해서 이견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팔으려고 하고, 왕산 레저 기반을 판매하는데 요거는 작년도 11월 달에 MOU가 체결이 돼서 칸서스하고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300억에 매각하기로 하고 이제 뭐 실사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핵심 자산을 매각을 하는데, 요 비핵심 자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좀 이따가 그다음에 공항버스 칼 리무진을 2020년 말에 그 사모펀드 케이스톤 파트너스한테 매각해서 200억에서 300억 수준 정도로 매각한 걸로 추측이 되고 있고, 그래서 부채 비율이 814%에서 지금 642%로 낮아졌다 그러는데, 제가 보통 좀 안정적인 게 100이고 150이나 200 정도까지는 괜찮고, 뭐 50이나 30 이렇게 되는 건 아주 거의 그냥 빚이 없다, 무차입 경영이다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뭐 빚이 없이 경영할 수도 있는데 뭐 세금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정도의 뭐 약간의 빚을 해서 이렇게 세금 부분에 세이브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뭐 한 50 미만이면 거의 무차익 경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814면 엄청 높은 건데, 또 항공업은 특성상 비행기가 거의 이제 이거를 항공사에서 사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갚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비행기 가격 때문에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기업들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근데 어찌됐든 814는 상당히 높은 건데 이제 642로 낮췄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정말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때문에 물류 때문에 그래도 겨우 버텨낼 수 있었고, 지금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점점 잡히게 되면서 과연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다시 수혜를 받는 순환주의 업종이 될 수 있을 거냐. 저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아시아나하고 합병이 최종 결과가 나오면 더 굉장히 좋은데, 뭐 어떤 나라에서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대한항공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버텨냈고, 물론 여러 가지 또 문제는 있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코로나가 좋아지면서 이제 상태가 좋아지면서 어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여서 뭐 지금 갖고 계신 분은 일단 한 1년 정도 들고 계셔라. 매수하시는 분은 너무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니고 한 10% 정도 내에서 매수를 하고 1년 정도 기다리셔도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충분한 리서치를 거쳐서 저의 말씀은 참고만 하시고 최종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이제 핵심 자산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전에 잘이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 잘을 살려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경영의 3대이신 두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살아 계신데, 혼다 그룹을 창업했던 혼다 소이치 회장, 그 다음에 그 마쓰시다 그룹을 창업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 그래서 마쓰시다 회장은 그 고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을 창업했던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아직 살아 계신 교세라 그룹의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장관 2명인가 3분이 가서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한테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다고 하죠. 회장님, 지금 만약에 자리 문을 닫게면 아나가 거의 독점적인 회사가 되는데, 그러면 가격을 너무 많이 인상하게 되고 국민들한테 큰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국적 항공사와 같은 자를 살려주십시오. 많은 방법을 썼는데 도저히 살릴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승부처라고 생각하고 회장님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2명인가 3명 장관이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이 처음에는 그 당시 80이 넘은 나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세라 그룹에서도 은퇴를 하셔서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계신 상황인데,
다시 그런 자리라는 정말로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거를 80세가 넘은 노구의 나이에 한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사를 했는데 장관들이 와서 무릎까지 꿇고 극진하게 설득한 끝에 몇 가지 조건을 내면서 승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짤이 워낙 그 좀 수익성이 안 되는데 정치권의 압력을 받아서 노선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은 수익성이 악화돼서 항공사 자체가 문을 닫을 판이니 이거를 좀 정치권의 외압이 없을 수 있도록 좀 막아달라. 그래서 수익성이 너무 물론 어느 정도 공공성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되는 데는 하겠지만 수익성이 진짜 너무 낮아갖고 이거 도저히 지탱하기 어려운 같은 노선은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권의 외풍을 좀 정부에서 막아줘야 된다. 그거를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구조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제 뭐 좀 그만두는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정부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하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했던 가장 큰 게 뭐냐면 코어 비즈니스하고 넌 코어 비즈니스를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 잘은 이제 성과를 많이 올린 사람이나 적게 올린 사람이나 급여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 거를 과감하게 뜯어 고쳐서 예를 들면 비행기 티켓을 많이 파는 그런 영업부서나 뭔가 기업 상대로 뭐가 있다면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준 거죠. 오히려 더 많이 준 거죠. 그러면서 일할 의욕을 모티베이션을 강하게 고취시키면서 어떤 그 티켓을 파는 그 부서를 기업의 핵심 부서처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배기지 핸들링 서비스, 고객들이 짐을 하는데 이제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걸 전부 외주를 줬는데 너무 이 짐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딱 여행 목적지에 왔는데 내 짐이 제때 안 왔어요. 이 항공사 다음에 또 이용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비율이 너무 높아진 거죠. 외주를 주니까 이 외주 업체에 많은 비용이 뛰고 실제 그전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전보다 월급이 훨씬 적어졌어. 그러니까 이 매기지 핸들링 서비스하는 직원들이 로열티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회사 소속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은 이거를 전부 자르고 외주로 돌렸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외주업체 직원으로 들어가서 옛날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은 30% 40% 깎여버렸기 때문에 의욕이 팍 상실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이 여행지에 도착해서 내 짐이 제때 안 오는 건 이건 정말로 큰 문제고, 이거는 우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외주를 줬지만 그건 아니다. 이건 우리의 코어 비즈니스다 해갖고 그런 거를 코어 비즈니스로 와서 그 사람들을 다시 재고용하고 예전에 월급을 주면서 로열티를 높여서 결국은 그런 짐이 분실되거나 잘못 배달되는 율을 확 줄이면서 잘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던 거죠. 그러면서 잘을 1년 만에 엄청난 적자에서 브레이크 이븐까지 만들어내고 2년째 흑자로 만들면서 다른 사람한테 CEO를 주고 물러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이 80세 넘어서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오랫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1년 동안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그러니까 경영의 신조차 이렇게 힘든 게 사실은 항공산업입니다. 왜냐하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익이 안 나는 외풍도 심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코로나라든지 전혀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항공주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쉽지 않은 산업인데, 어찌됐든 지금 조원태 회장인가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뭐 동생 조은하인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경영권 분쟁도 있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어느 정도 잘 끌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제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코로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순환매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1년 동안 한번 지켜보면서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링컨 생각이고,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충분한 리서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